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 선배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들마다 아이디어 회의가 정말 많죠.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이제 할 때도 있고, 윗분들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요. 아이디어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안 내려고 합니다. 왜?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내 일이 된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갑자기 내가 일이 하나 더 생겨. 사람들이 하기 싫겠죠. 또는 내 일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그 일에 간접적으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현실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왜냐면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좀 더 실행력 있는 추가 의견들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해서 그런 거를 제안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생리를 윗사람들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아이디어 한마디씩 얘기해보세요. 왜 말들을 안 해? 야, 케이, 너 안 시킬 테니까 얘기해봐. 너 안 시킬게. 이렇게 좀 종용을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 회의가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거를 제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는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데 발언하지 않자니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 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한번 얘기를 제가 한번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치킨과 관련된 회사가 있다.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다 모여보세요.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얘기를 하겠죠. 아, 우리 부서가 이제 새로운 치킨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치킨의 맛과 향과 모양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주제에 또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땅을 보고 있거나 후공을 보고 있거나 상사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죠. 자, 왜 이렇게 말들이 없어? 자, 돌아가면서 자, 김과장부터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은 저기 밑에부터 K 너부터 한마디 해봐.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봐. 이렇게 발언을 이제 강요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깁니다. 꿀팁, 여러분이 크게 원하지 않는 선에서 그 회의를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채택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팀장님, 저희가 유튜브를 보고 쇼츠를 봐도 마음에 들면은 좋아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신메뉴 치킨을 따봉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런 거는 좀 구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점잖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뭐 거칠은 상사의 경우는 야,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걸 어떻게 그 따봉으로 만들어, 너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라, 말이냐 방구냐, 아, 나 K 너 됐고 저기 옆에 김대리 얘기해봐, 이러면은 일단은 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이디어 개진을 했죠. 비록 이제 채택이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 아이디어 회의에서 뭔가 의견을 제시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 턴은 이제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써먹으면은 이제 회사에서 약간 좀 빙구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제가 또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쟤 헛소리 한다. 야, 쟤 헤이 넌 앞으로 저기 아이디어 회의 들어오지 말고 네 할 일에 야, 쟤는 앞으로 좀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창의적이고 신박해서 반전의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치킨 포장지에 대해서 디자인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많이 제시해주세요. 이번에 썼던 그 따봉을 또 써먹습니다. 팀장님, 포장지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포장지가 싹 열리면서 따봉이 착 올라오는 그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나 그냥 넘어가려고 황당무계한 거 던진 건데 갑자기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괜찮은데? 야, K 너 말 잘했다. 디자인팀에 연락해가지고 그거 도안 좀 그려보고 시제품 박스 몇 개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거 네가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번 좀 시연해봐. 그거 딱 열었을 때 그 따봉 그 잘 올라오는지 네가 확인도 좀 해보고, 열었을 때 그 손가락 안 잘리는지 그 경고한지 좀 정리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네 그냥 하는 일 외에 그냥 부가적으로 사이드 잡으로 그냥 하는 거다. 알았지? 자, 좋은 아이디어 나왔네. 이상 회의 마칩시다. 이러면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한데 내가 하지 않을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포장 디자인을 이제 개발하는 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치킨 모양을 타봉으로 만드는 겁니다. 생산팀에 의뢰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의 의도는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생산 쪽에 있는 부서한테 그쪽에서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꼭 그 사람들을 이제 일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다른 부분에서 샘솟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팀장님, 치킨을 올리브유로 튀기지 말고 참기름으로 튀기는 겁니다. 거기 주방팀에 한번 연락해가지고 한번 튀겨보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도 또 새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상황과 자원과 유관부서의 어떤 그런 실행력이라든지 현실 가능성, 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언하고 좀 진행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게 진짜 채택이 됐어. 그러면은 제조팀에서 또는 주방팀에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아, 이것도 어떤 빡대가리 새끼가 또 의견 내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참기름으로 지금 튀기고 있는데 지금 튀겨지지도 않고 지금 고소한데 지금 진동을 하는데 한 마리 원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6만 원이 나와.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회사를 위해서 또는 뭔가 추진해 볼 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이 뭐 마케팅 직군이라고 해서 디자인 직군이라고 해서 뭐 엔지니어라고 해서 그 부분에 국한된 이제 아이디어만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연의 이제 직무 외에 그런 다양한 크로스 펑셔널한 그런 직무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업무를 많이 확장했을 때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의 폭이 더 많다. 아이디어 회의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또는 진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뭔가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아이디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나 상사라든지 임원분들의 머릿속에 그런 원하는 방향성이나 어떤 아웃라인, 모습들이 대략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이제 치킨의 그런 형태를 내야 되는 아이디어 회의라고 또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윗분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하트를 만들든지 세모를 만들든지 가추핑을 만들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로 방향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뭐 포장지 얘기하고 쿠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 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 방향성,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 캐치를 하고 거기 결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겠죠.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진짜 없다.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건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렵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또 중요한 룰은 그 아이디어들을 서로 이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기법도 있고 뒤집어 보기, 반대로 보기, 결합하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 보기,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해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케아는 좋은 가구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대부분 분해가 된 상태에서 판매를 하죠. 사용자들이 그거를 구매해서 직접 조립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조립해서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요금을 내고 그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케아 해킹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자를 샀는데 그 밑에 거치대 긴 다리 4개가 있는데 이거를 의자에 꽂지 않고 공기청정기에 꽂는 거예요. 스피커에 꽂는 거예요. 내가 DIY 해가지고 조립을 했더니 이게 침대 옆에 조그만 스툴처럼 작은 미니 스피커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이제 일상에서 또는 회사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무에서 아이디어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에서 뒤집어 보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사용법을 바꿔보고 관련된 자료나 영상 같은 걸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디벨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설령 그런 아이디어 회의에서 너무 많은 프레셔를 받는다면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사실 제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다. 좀 더 관련 자료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한번 추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함도 좋은 대처 방법이다. 근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매주 아이디어를 하는 회사인데 매주 오늘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겠죠. 저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좀 더 찾아보겠다, 리서치를 하겠다,
개발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건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 거를 이제 뭐 주재하는 역할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시도한 방법은 아이디어가 너무 안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나 분위기를 좀 바꿔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 안에서, 회의실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좀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중견 사원 이상이 좀 됐을 때는 그런 분위기 좀 정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같이 좀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 잔 마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 전환하는 것도 의외로 도움이 된다. 이게 꼭 이제 그 분위기를 탈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약간의 이제 공간과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언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선배들과 많이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 회의를 했었겠습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과거에 이미 다른 사람도 고민해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과거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경험 같은 거를 솔직하게 좀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런 조언을 들어서 자기가 다시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과거의 죽은 아이디어가 또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경험자의 조언과 경험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의견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백지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포스트잇에 모아가지고 의견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걸 그룹핑하고 또 떼어보기도 하고 소거를 해보기도 하고 외부의 어떤 그런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룹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팀장님도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일 수가 있죠. 뭐 하나 보고하러 갔는데 사장님한테 또 깨져가지고 야 아이디어 다시 갖고 와봐 김 팀장 이러면은 팀장님도 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팀원들 모아가지고 또 이제 의견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라 그래서 상사라고 팀장이라고 임원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정말 파괴적이고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없으니까 그제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채택이 안 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을 자꾸자꾸 이제 극복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자꾸자꾸 시도하고 자꾸자꾸 실패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게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게 추가 업무가 되고 버든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업무 경험과 성취는 또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 회의에서 까이거나 면박을 당하더라도 그런 거에 너무 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한다라는 거는 성공할 확률이, 채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 뭐 내가 머스크가 아닌데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실현을 하고 그거를 다 성공해 내겠습니까? 심지어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대부분은 실패하고 몇 가지가 성공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일구고 그런 성취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꽉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실행할 가치가 있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게 더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